봅시다. 앞번부터 한번 가볼게. 그리고 관련된 것도 한번 같이 보고, 먼저 3번 한번 가볼까? 3번은 뭐 제곱근, 뭐 지수에서 반드시 나오는 거지. 그지? 반드시 나오는 거고, 우리 제곱근에 관한 문제는, 우리 방정식 작성했잖아. 그지? 봅시다. 3번 한번 간단히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의 N제곱근 배웠지. A의 N제곱근.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던 건 뭐였냐면, 근하면 떠오르는 게 뭐다? X니까. 그치. 근하면 떠오르는 건 X지? 방정식에서 나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읽어나가면서 방정식을 작성하자. 그래서 X의 N제곱 A. 그치. 요거지.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요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N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N개. 그치.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고, N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N개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실근이 몇 개고 허근이 몇 개냐?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되는 얘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근은 무조건 N개지만은 그 N개 안에는 실근하고 허근이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실근만 우리가 어차피 관심 있잖아. 허수인 근은 전혀 관심이 없어. 왜냐면 존재하지도 않는 수잖아, 허수는. 그러니까, 실근을 밝혀낼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프로 가져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y는 x의 n제곱이라는, 얘를 각각 y로 잡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로 접근했단 말이야. 이렇게. 기억나지? 그래서 요 n이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 나눠서 했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곱근 문제 풀 때는 만약에 섞여 있는 문제는 홀수부터 했잖아, 홀수부터. 왜냐면 n이 홀수일 때는 개형이 어떤 식으로? n이 홀수일 때는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될 것이고,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되니까 변함이 없는 거는 교점은 항상 몇 개다? 한 개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홀수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홀수일 때는 아주 명확했어. 그치? 얘가 근데 홀수, n이 홀수일 때는 교점의 개수, 그게 바로 실근의 개수인데, 실근은 항상 한 개였잖아. 그러니까 실근은 항상 한 개였던 게 그냥 우리가 이제 명확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짝수일 때가 조금 문제였지. 그러니까 n이 짝수가 되면은 그래프 개형이 조금 바뀌잖아.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떠올리면 되지. 2차 함수 생각하시면 개형이 어떤 식으로? 원점질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지금, 짝수일 때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지. 요 그래프가, 짝수일 때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교점이 2개 나오지만, 0일 때는 하나 나오고, 음수일 때는 아예 나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실근의 개수가 바뀌지. 그러니까 A가 양수이면 2개, A가 0이면 1개, A가 음수이면 없었지. 그지? 그래서 항상, 섞여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오늘 이따 진도 나가겠지만 내 신교재 보시면, 홀수일 때를 먼저 해결하는 거야. 홀수일 때 딱 못 박아 놓고 짝수 해결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봐봐. 그러면 3번 가볼게. 어차피 말 문제 뻔한 게 나오지. 0의 제곱근이지? 그러니까 3번에 1번 보시면, 3번에 1번 이렇게 돼 있어. 0의 제곱근, 0의 세제곱근 이렇게 돼 있어. x의 세제곱이 0이다. 얘를 만족하는 x지. 그럼 이제 0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마이너스 61의 세제곱근이야. 방정식 어떻게 작성해?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60이다. 되니? 그럼 홀수일 때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실근은 무조건 한 개야. 한 개. 그치. 걔를 우리가 어떻게 약속하냐면, 그치. 여기지. 여기는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n제곱근의 루트 a 이렇게 약속을 하지. 그래서 요 지붕, 근호 있는 얘는 오로지 실수한테만 허락이 된 기호야. 허수한테 이거 기호 못 써. 알겠니? 그래서 봐봐. 마이너스 60의 세제곱근.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데 걔를 어떻게 약속하냐면,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60에 이렇게 약속을 하지. 2번도 맞고.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3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5의 4제곱근이지.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되니? x의 4제곱이 5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짝수야. 짝수 조심해야 되지? 그럼 오른쪽을 봐야지. 양수인지. 양수네. 교점 몇 개? 2개지. 2개. 그래서 실수인 것은 2개다. 맞지? 3번까지 다 맞아. 4번 갑시다. n이 짝수일 때 이랬어. n이 짝수일 때 이 그림 생각해야 돼. n이 짝수니까 요 그림 생각하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n제곱근이야. 그럼 어떻게 적을까? 마이너스 1의 n제곱근, x의 n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됐니? 이거잖아. 마이너스 1의 n제곱근. 그럼 얘가 지금 때마침 뭐래? 짝수래. 짝수인데 음수. 여기가 음수잖아. 그럼 이거잖아.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실근이 없다는 얘기지. 실수인 건 2개다. 이미 틀렸지. 4번. 그치? 그 다음에 5번 가보시면, n이 홀수일 때 이랬어. n이 홀수면 이 그림 떠올리시고, 그치? 5번. 그러니까 답은 이미 나왔어. 답은 이미 나왔지만은, 5번 가시면, 2의 n제곱근이니까, x의 n제곱이 2란 얘기야. 근데 얘가 때마침 홀수야. 홀수면 뭐 고민할 여지가 없어. 그냥 무조건 한 개야. 그치? 끝났지. 뭐 이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지? 그래서 뭐 제곱근 문제에서 이 정도면 쉽게 나온 거지.
요즘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에 나온 기출들은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단 말이야. 막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카운팅하는 거. 거기다가 우리 내신 교재를 한번 해볼 거고. 9번 가볼게 이제. 11번도? 얘들아 좀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면 얘기해 편하게. 9번 가봅시다. 9번은 내신에 아주 단골 문제라고 했잖아. 요거는 유형이 3단계로 있다고 했어. 가장 쉬운 단계, 그 다음에 중간, 얘가 바로 중간 단계야. 그럼 딱 우리 문제 한번 볼까? 9번 가볼게. 로그 2의 5가 a분의 1이고 로그 3의 5가 b다. 그럼 조건을 딱 봤을 때 딱 눈에 밟히는 게 있어야 돼. 그게 뭐니? 5라는 숫자야. 5라는 숫자가 두 개 동시에 걸쳐 있잖아. 그러니까 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선 미통일이야. 삼각함수 뭐가 중요하고 각통일이 중요하고 로그는 밑이 다르면 뭘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밑을 얘는 현재는 다르지만은 같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5가 겹친 애가 있잖아. 그게 딱 눈에 들어와야 돼. 얘는 딱 중간 단계 난이도지. 가장 쉬운 게 있고 얘가 중간 난이도 있고 얘보다 한 단계 더 어려운 게 있어. 그래서 9번 유형은 뭐 내신에 그냥 단골 문제지. 그냥 나오면 그냥 기기적으로 풀어야 돼. 봐봐. 딱 눈에 들어오는 게 5가 겹쳐지는 애야. 그럼 첫 번째 조건에 이제 밑을 5로 내가 통일할 거야. 로그 5의 2. 밑과 진수를 바꾸면 뭐가 되니? 역수가 되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A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 조건을 수정해야지.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로그 5의 3으로 적어야지. 얘가 얼마다? B다. 이렇게 적어야 되지. 그렇지? 이렇게 밑을 5로 통일시켜놨어. 이렇게. 얘를 이용할 거야. 얘를 이용할 거야. 그럴 때 지금 문제는 로그 3의 루트의 40이지. 그리고 우리가 조건을 다듬을 때는 항상 밑은 통일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밑은 당연히 통일이 돼야 돼. 통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진수는 항상 뭐로 다듬어야 된다? 소수가 되게끔 다듬어야 돼. 왜냐면 여기를 나중에 소인수분해 할 거거든. 만약에 소인수분해가 안 돼 있어. 그럼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정리해줘야 돼. 반드시. 그래서 밑은 통일하고 진수는 뭐로 바꿔야 돼? 항상 소수로 바꿔야 돼. 그치? 요거 작업을 해줘야 돼. 얘는 바꾸기만 하면 얘는 이미 끝났잖아. 근데 얘보다 한 단계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얘까지 정리해야 되는 게 있어. 내신 문제 풀다 보면은. 소수가 아닌 거는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소수 형태를 바꿔줘야 돼. 그치? 뭐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만날 거야. 몇 번 풀다 보면은. 그럼 봅시다. 지금 얘는 밑이 3이잖아. 그럼 뭐부터 하자? 밑변환 공식. 조건 자체가 뭐로 돼 있으니까 5로 돼 있으니까 밑을 내가 5로 바꿔줄게. 그럼 얘를 밑변환 공식을 알고 있지 얘들아? 기본 공식 다 알고 있지? 그거 가물가물하지 않지? 로그 5의 3. 그 다음에 얘는 로그 5의 루트 40인데 루트는 2분의 1 내보내볼게. 그럼 로그 5의 40. 여기까지 문제 없니? 루트는 2분의 1제곱이잖아. 2분의 1 무슨 내보낸 거야? 진수의 지수는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치? 로그의 기본 성질. 이거 혹시 가물가물한 학생들은, 그치? 40의 얘는 뭐야? 2분의 1제곱이잖아. 얘 진수의 지수는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까지가 1단계고, 그 다음에 얘를 소인수분. 얘는 뭐 소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40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냐면 8호 40이지? 8호 40. 그러니까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야. 40이라고 하는 거.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볼게. 그럼 얘는 로그 5의 3. 얘는 손볼 게 없어. 얘는 이미 깔끔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인 상태에서 40대에서 얘로 갈아끼우면 얘는 로그 5의 2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5의 5지? 로그 기본 성질? 그렇지? 그럼 얘 튀어나가지? 그럼 뭐로 적을 수 있니? 3의 로그 5의 2로 적을 수 있지. 되니?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얼마? 1이잖아. 깔끔하게 그냥 1. 됐지? 이제 끝났어. 그러면 얘는 b야. 근데 양변에 분자 분모에 2를 곱해볼게. 그럼 여기 2b가 될 것이고. 그럼 얘는 얼마? a지. 3a에 플러스 1.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 그치? 대신 자주 나온 문제니까 이거는 연습만 해야 돼. 그치? 내가 뭐 개념할 때도 그랬지. 얘는 뭐 단골 문제라고. 단계가 있어. 얘가 딱 중간 단계야. 밑을 통일시킬 수 있는 케이스. 딱 요게 눈에 들어와야 돼. 5라는 애가 딱 겹쳐서 보여야지. 그지? 여기. 내가 예전에 복습 시험에 되고 냈었지? 그지? 한번. 그래서 기출 나온 것들 한 문제 한 문제씩 오답을 확실히 해야 되더라. 다시는 안 틀리게만 하더라도 솔직히 얘들아 기출 한 7, 8개 이상 풀잖아? 그러면 거기에 나온 것만 알아도 아무리 망해도 2등급 아니니. 그러니까 그거를 소화 못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치? 아무리 망해도. 왜냐하면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고르는 문제가 다 비슷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너들도 이제 아직은 뭐 어느 게 중요한 문제고 어느 게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고 그거 잘 구별 못 하겠지만 근데 본인도 알게 돼 있어. 기출을 좀 몇 회 진행하다 보면은 아, 이거 중요하구나. 눈에 보인다니까.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문제집을 풀 때도 아,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그렇지 않은 문제 이게 보인다는 거지. 그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10번은 되니? 10번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10번은 괜찮아? 몇 세 돼? 10번? 10번 요즘 상용로 값 구하는 거 잘 나온다 그랬지, 이거? 이렇게. 10번은 질문 안 쓰고 넘어가고. 11번 넘어갑시다. 일단, 내가 개념 수업할 때 얘기했어. 1보다, 로그에서 1보다 크다 나오면 뭐라 그랬지? 산술기하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했어? 응? 우리가 보통 산술기하 기억나잖아. 공수 2에서, 그렇지. A가 양수고, B가 양수. 산술기하는 항상 양수 조건이 필요했잖아. 전제 조건이. 그렇지. 그럴 때 뭐가 성립이 됐냐면 산술평균. 그렇지. 얘가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내용이었지? 요게 이제 공수2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로그로 둔갑이 되면 1보다 크다로 바뀔 수밖에 없어. 봐봐.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커. 이런 조건이 보이잖아. 그럼 얘는 산술기하 쓰라고 손 들고 있는 문제라고 그랬잖아. 왜냐하면, 봅시다. 로그 A의 B. 그 다음에 로그 B의 A. 우리가 로그 함수 배웠잖아. 로그 함수 배웠지? 그럼 얘부터 한번 그려볼까, 얘들아? 로그 A의 B라고 하는 건 밑이 1보다 크잖아. 밑이 1보다 크니까 어떤 함수? 증가한 함수겠지. 그치? 로그하고 지수함수는 밑이 결정을 해. 증가 감소를. 밑이 1보다 크면 무조건 증가야.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일 텐데, 지금 이렇게 된 함수지? 로그 지금 A의 B인데, 얘가 지금 1보다 크니까, 여기가 지금 1 될 거고. 그치? A가 지금 1보다 큰 상태니까 증가한 함수일 건데, 여기 요 진수 자리 들어갈게. 지금 요게 바로 뭐냐면, 로그의 AX라고 봅시다. 그럼 요 X 자리에 지금 B가 들어가는데, B도 1보다 큰 놈이 들어가잖아. 그치? 얘는 X값 역할을 하는 애지? X값 역할을 하는 요 B값인데 걔가 1보다 큰 놈이 들어가. 이 부분이잖아. 그 Y, X축 위에 있잖아. 양수란 얘기지. 그렇지? 똑같은 원리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1보다 크다 요게 보이면 아, 양수고 산술기하 쓰라는 내용이구나. 뭔가. 문제를 읽자마자. 봐봐. 11번 가볼게.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 아, 산술기하 냄새가 나지? 그럼 볼게. 11번 봅시다. 보면 지금 A가 1보다 크고 B도 1보다 커. 그럴 때 지금 A, B 곱이 나왔네. 곱이 256이 나와 있어. 그치? 그럴 때 요놈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 지금 문제가 묻는 게 로그 2의 A하고 로그 2의 B 곱 형태를 묻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산술기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조건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로그 2의 A도 양수이고 로그 2의 B도 양수인 걸 바로 알 수 있지? 그렇지 않니? 둘 다 양수야 얘가. 둘 다 양수. 그러면 합으라 생각해야지.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 그치? 얘를 하나로 보고 동그라미 얘를 셈으로 봐봐. 둘 다 양수잖아. 둘 다 양수니까 얘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요놈 곱하기 요놈. 그러니까 얘가 바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요놈이 되겠지.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 됐니? 이렇게. 됐잖아. 식이세용 이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풀이가 이 한 줄이야. 그래서 얘는 로그의 기본 성질 써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로그 2의 AB잖아. AB가 얼마냐 현재? 256이야. 256은 이게 몇 제곱이니? 8제곱. 그러니까 얘는 뭐로 나와? 8. 얘는 8로 튀어나와. 그럼 약분시키면 4지. 그래서 요놈의 제곱이 4보다 작고 났다니까 16이 되겠네. 제곱하시면. 정답은 16 되겠네. 되겠니 이거? 그래서 우리가 문제 좀 풀다 보면 뭔가 느낌이 와. 1보다 크다 조건 보였어. 로그에서 양수 조건이구나. 산술기하.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 뭐 물론 산술기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산술기하로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12번 갑시다. 12번. 지수부등식. 지수부등식은 얘들아 지금 보시면 지수부등식은 몇 가지 유형이 있었지만 얘는 치환형이지. 3의 x제곱이 반복되는 건데 지수부등식 조심할 게 있잖아. 지수방부등식에서는 함수도 마찬가지고 치환하면 자동범위 무조건 기본 양수. 그렇지. 왜냐하면 지수함수는 어떤 형태니까?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밑7보다 작으면 어떤 거? 밑7보다 작으면 밑7보다 크면 요거 증가하는 함수. 밑7보다 작으면 요거지. 그치. 밑이 1보다 크든 작든 항상 x축 위에서만 논다는 얘기는 양수값이란 얘기지. 양수. 그래서 그거만 좀 신경 쓰면 돼.
로그는 달라 얘들아. 로그는 만약에 어떤 로그 2의 x가 막 반복돼. 그럼 얘를 내가 하나의 값으로 t로 봤어. 얘는 범위 생기니 안 생기니? 자동 범위는 안 생겨. 얘는 양수뿐만 아니라 음수도 가능하고 심지어 영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자동 범위 안 생기지만 지금 12번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어차피 이거 3에 2x 더하기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에 3의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9지. 그럼 3의 x제곱을 우선 치환할 거지 우리가. 3의 x제곱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3의 x제곱이라는 내가 t로 볼 건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요 놈이라고. t는 양수 우선 자동 범위. 2x 플러스 하면 2x 플러스 1. 고마워. 땡큐. 빨리 말해줘. 그러면 지금 얘를 t로 볼 거거든. 그럼 우선은 얘 3 빼낼 수 있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3 빼내주시면 3t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렇지? 얘는 왜냐면 3 곱하기 3의 2x 제곱이니까 따로 뗀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8의 t 이게 될 거고 플러스 9 됐니?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되겠지? 1, 3 9, 1 3, 9, 27에다가 1 마이너스 그지? 그래서 t 마이너스 9하고 3t 빼기 1 그래서 3분의 1에서 t라고 하는 건 누구였냐면 3x제곱이잖아. 3의 x제곱이 여기 t였지? 얘는 9. 다행히 지금 0보다 큰 값이 나왔어. 다행히도 이 t값인데 만약에 이게 여기가 음수가 나왔으면 0보다 크다. 이걸로 바꿔줘야 돼. 그럼 이게 현재 t인데 요걸 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해야 되지 우리. 그러면 3분의 1은 3의 몇 제곱이다?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3의 몇 제곱이다? 2제곱이다. 그리고 조심할 건 얘들아.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에서는 밑이 1보다 큰 애를 뗄 때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우리 부등식에서는 항상 조심할 게 뭐였어? 부등호 바뀌는 순간이잖아. 부등호 바뀌는 순간 언제? 밑이 1보다 작은 애를 떼거나 붙일 때 항상. 떼거나 붙일 때. 그럼 얘는 3을 떼내는 순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3이잖아. 1보다 크니까. 그래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1에서 2 요게 되겠지. 그럼 얘를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합구하라. 그러면 정수는 마일, 0, 1, 2 그러면 더하면 얘를 만났겠네. 사라지니까. 그치. 정답은 3번 되겠는데. 그 다음 13번까지 하고 좀 끌었다 갈게. 13번 갑시다. 로그 함수. 그치. 로그 함수를 분석 잘 하려면은 우리가 뭘 잘해야 됩니다. 그 도형이동, 공수 2에서 도형이동 기억나지? 대칭이동, 평행이동. 그러니까 기본 함수가 있고 걔를 대칭이동, 평행이동 그걸 잘 분석해내야 돼. 그래야지만 이런 말 문제가 잘 풀려. 아니면은 그래프를 그릴 때 13번 볼게. 이거 연습을 좀 해야 돼.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이제 최종 목표가 이제 수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그래프 분석을 잘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y 봅시다. y는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 요거지. 요거 봅시다. 그러면 지금 봅시다. 우리 기본 함수를 뭐로 잡느냐가 중요한 거야. 기본 함수. 난 얘를 기본 함수를 뭐로 잡을 거냐면 볼게. y는 로그 2분의 1 x 그래프가 있어. 밑이 2분의 1이니까 얘로 한번 해볼게. 얘를 어떻게 이동하면 얘가 나오냐 이거야. 이걸 분석해내야 돼 내가. 그러면 얘를 볼게 먼저. 지금 x의 부호가 뒤바뀌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대칭이동도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라든지 y가 부호가 뒤바뀌어 있으면 분명히 대칭이동이 들어간 거야. 지금 x가 부호가 바뀌어 있지?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뭘 따져볼 수 있냐면 대칭이동과 관련해서는 x의 부호가 뒤바뀌었어 얘들아. x의 부호 뒤바뀌을 때는 무슨 대칭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y축 대칭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선은 y축 대칭이 들어갔어. 그럼 y축 대칭하고 나면은 우리가 얘를 y축 대칭하면은 x 대신 마이너스 x 집어넣거든. 그럼 뭐가 되냐면 y는 로그 2분의 1에 여기 마이너스 x 이게 되겠지 우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 이제. y는 부호 바뀌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대칭이동을 다 고려한 거야. 이제 평행이동 고려해볼게. 평행이동을 고려할 때는 항상 괄호를 열어야 돼. x자리에 누가 들어간지 봐야 되잖아. 그럼 봐봐. 그럼 얘를 분석해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x 대신 누굴 집어넣어야 되니? 봅시다. 2분의 1에 x 괄호 열어봐. x 대신에 x 빼기 2가 들어가야지 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봐. 항상 평행이동을 고려할 때는 이 x 그 자체 자리에 누가 들어간지 봐야 되잖아.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게 됐으니까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구나. 분석이 됐어 이렇게. 그럼 끝난 거야 이제.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는 거야. 요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뭐 복잡한 함수가 나왔을 때 그걸 우리가 개형을 잡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기본 함수 생각해 볼게 얘들아. 기본 함수. 로그 2분의 1 x라고 하는 거는 1,0을 칠하면서 원래 이렇게 되는 애 아니니? 감소하는 미실보다 작으니까 걔를 우선 y축 대칭했어. y축 대칭을 했다는 거야. y축으로 접었어.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겠네? 여기 마이너스 1,0을 칠하면서 이렇게 되겠지 우선. 그치? 여기 대칭 이동을 하고 났을 때 모습이고, 그 다음에 얘를, 이 파란 애를 x축 두 칸, 얘를 x축 두 칸 하면 일로 가겠지? 그러니까 점근선이 어디로 가냐면 x 두 칸 이동하니까 원래 점근선이 얘란 말이야. 여기 y 콜 2. 요게 점근선이 되겠네. 그치? x축으로 두 칸 이동하면은 요 점이 일로 가잖아. 그렇지 않니? 봐봐. 이 파란 애를 x축 두 칸 이동했어. 그럼 요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고 y축 얘를 1만큼 들어 올렸대. 살짝 들어 올린 거지. 모양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최종적인 모습은 이 주황색보다 한 칸씩 다 들어 올렸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겠지. 그치? 요게 바로 뭐냐면 최종적인 그래프다. 볼게. 그럼 처음부터 1번부터 1번 점근선 묻고 있어. 우리가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뭐라고 그랬니?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진수가 0 되는 거. 이미 점근선 이미 알고 있어. 이야. 진수, 얘가 진수잖아. 진수가 0이 되는 게 바로 점근선이라고 했지. 진수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될 수 없는 값이 점근선이지. 걔한테 점점 근접할 뿐인 거니까. 그러니까 1번은 참이 아니라 거짓이지. 옳은 것을 고르는구나. 1번 틀렸어? 2번 볼게. 정의역. 정의역은 뭐다? 정의역은 x의 범위지. 이미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얘들아, x가 지금 2보다 작은 쪽에서 그래프가 나오는 거 아니야? 2를 중심으로 왼쪽에서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의역은 x는 2보다 작다가 돼. 그러니까 2보다 크다가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정의역은 진수 조건과 동일해.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2번도 틀렸고. 3번 갑시다.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맞니? 이거 우상향하지. 우상향. 오른쪽 끝에 본다고 그랬어. 함수는 오른쪽 끝에가 올라가면 증가함수, 오른쪽 끝에가 내려가면 감소함수야. 얘는 증가함수지. 그러니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해줘야 돼. 3번 또 틀렸지. 4번 가볼게. 역함수 구해봐라 이거야. 역함수 구해볼까 이거? 역함수는 1단계 x에 관한 정리한 거죠. 넘겨볼게. 그러면 y 빼기 1은 로그 2분의 1에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가 기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y 빼기 1제곱 될 거고, 얘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해주시면 x는 마이너스에 2분의 1에 y 빼기 1제곱 플러스 2가 되겠어. 이게 바로 이제 x관을 정리한 것이고, x를 뒤바꿔주시면 돼. 그러니까 4번은 역함수가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에 2분의 1에 x 빼기 1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 이게 바로 역함수지. 4번도 틀렸네. 그럼 4번도 틀렸지? 5번 답이 남은 게 5번밖에 없어. 5번 보시면 나는 기본역을 예로 삼았어. 근데 보기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대. 기본역을 예로 삼았대. 봅시다. 5번 지금 보시면 y는 마이너스에 로그 2에 마이너스 x지? 기본형을 예로 삼았어. 그럼 얘들아 봐봐. 이 마이너스 1로 넘기잖아. 넘겨볼게. 그러면 얘는 기본형을 내가 로그 2의 x를 얘는 어떻게 한 거니? x도 부호바뀌어 있고 y도 부호바뀌어 있지. 원점 대칭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 기본 함수 로그 EX가 얘란 말이야. 얘를 원점 대칭을 했대.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건 X축 한 번, Y축 한 번이지. 그럼 Y축을 먼저 하면은 이게 될 것이고, 걔를 다시 X축 하면은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런 그래프 나오겠지. 그렇지 않니? 그게 바로 뭐냐면 요 그래프야. 원점 대칭. 얘를 X축 이만큼, 여기 현재 마이너스 1인데 얘를 X축 이만큼, 그 다음 Y축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다. 맞지? 이 그림 나오잖아. 똑같잖아. 얘를 X축 이만큼, 그러면 여기가 정근선이 2로 바뀔 거고, 요 똑같은 그래프 나오겠지. 여기 1이면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얘보다 좀 올라가겠지. 그렇지. 얘를 두 칸, 한 칸 올린 거다. 요 그래프도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5번이 맞지? 포기할 수 있다. 기본형을 나는 예로 삼았고, 밑이 1번 작은 애로 택했고, 보기 5번은 기본형을 예로 삼은 거야. 그랬을 때 요 놈의 의미는 뭐냐면 x의 부호 바뀌었고 y의 부호 바뀌었다는 얘기는 원점 대칭을 한 거고, 그죠? 원점 대칭하면 요 빨간 놈인데 걔를 x축 두 칸, y축 한 칸만큼 들어 올린 거래. 맞잖아, 그래프.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지. 항상 이런 진입 판정은 뒷부분에 정답이 많지.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잠깐 끊었다가 우선 나머지 문제 조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뒷부분 문제가 좀 어려웠지, 그지? 근데 이런 거를 다 틀리면은 점수가 되게 애매한 점수가 나와. 너도 알겠지만은 1학년 때 경험해봤겠지만 그 뒷부분, 특히 근데 13번, 14번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거기서 비 내리면 안 돼. 거기서 이제 몇 문제는 좀 맞춰줘야지만 조금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등급 받을 수 있는 거야. 잠깐 끊었다가.